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곡식과 기초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북한의 어머니들은 아직도 식량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작년처럼 코로나랑 수해 피해가 같이 겹치는 해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더 가중됩니다. 북한에서 요리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입 정도는 밖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아직까지도 점심 도시락 반찬을 뭘로 싸갈까 고민을 하며 살고 있는데 요리사들은 도시락을 싸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평양에는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은 직장은 본인이 먹을 쌀 한 달 분치를 전량 수입쌀로 공급해주고 명절 때마다 기름이나 설탕, 미원 등을 착실하게 공급해주는 직장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좋은 직장만 찾아다녔는데 한국에 오니 하루 일한 돈으로 한 달 먹을 쌀을 사고도 남겠더라고요. 지주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와서 지주 부럽지 않게 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도 한결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쌀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뭘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만큼 쌀에 맺힌 게 많습니다. 지금은 쌀 걱정 안 하며 사는 삶이 당연하기도 한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쌀 걱정 없이 사는 게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쌀 걱정을 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통옥수수를 타갠 꿀꿀한 옥수수 쌀을 밥에 섞어서 옥수수밥을 먹어본 적도 있고 감자밥을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드시죠. 저는 지금도요 검은 찹쌀이나 찹쌀이 들어간 밥이 아니면 안 먹습니다. 북한에서 못 먹었던 걸 원 없이 먹어보려고요. 그나마 집 사정이 조금은 나아져서 제가 한창 클 때에는 흰밥을 먹으며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쌀 걱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질 때가 되면 엄마는 늘 한숨을 쉬곤 했어요. 학부모들에게 또 부탁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 엄마 매우 원칙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신데 교사 한 달 월급으로는 쌀 1kg도 못 사는 돈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쌀이 떨어지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거든요. 평양시는 그나마 배급이라도 있어서 배급으로 받은 쌀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저희 집은 쌀 걱정을 줄이곤 했습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가 먹을 식량만이라도 집에 들여다 놓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밀수도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경우 쌀값부터 제일 먼저 오르고 이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한숨소리 또한 땅이 꺼질 정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한국에서는 전기차요, 자율주행이요, 수소차요 떠돌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곳에선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 쌀을 공짜로 주는 데가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하나센터에서 쌀을 공급해주고 농협에 가니까 또 주고 경찰서에서도 보내오고 처음 한동안은 쌀을 안 사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집 받으면 쌀마대부터 사놔야지 생각했었는데 쌀도 어찌나 예쁘게 10kg, 5kg 딱딱 포장해서 주던지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쌀 마대조차 북한에서는 너무나 귀해서 50kg짜리 마대를 늘 집에다가 챙겨두고 배급 타러 갈 때마다 마대를 갖고 가서 쌀을 받아오곤 했거든요. 쌀 마대가 많은 집이 잘 사는 집이었어요. 한국은 쌀 마대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막 북한처럼 쌀을 몇십 킬로 사놓고 먹는 집이 없더라고요. 쌀도 어찌나 깨끗한지 저는 여기에 와서 벼 구경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쌀에 벼나 덜, 불순물이 섞인 게 보통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오히려 벼나 덜 구경을 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밥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밥만 먹어도 달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국의 어느 고장 쌀이 맛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절약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가장 싼 쌀을 구입해서 먹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맛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 안 좋고 어쩌고 하지만 저는 북한에서 살던 때를 생각하며 원 없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가 이렇게 쌀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요. 한국에서는 하도 먹을 게 많기도 하고 쌀이 다이어트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잖아요.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량은 줄어드니 그 남는 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해마다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럴 때마다 그 쌀들을 모두 북한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둘째로 기초식품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요리사로 일을 할 때 너보 물자로 기름을 공급받은 적이 있어요. 한 10통 정도 공급받았는데 한 통에 5리터 정도 됩니다. 한 50리터 되는 기름을 받았는데 엄마가 매우 좋아하셨어요. 기름 공급을 받고 나서 기름튀김도 자주자주 해먹고 저희 집에서 기름 냄새도 자주 났습니다. 동네에서는 요리사 딸 덕분에 잘 먹게 되었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소박한지 아시겠죠? 기름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제 친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야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쌀도 공급받고 기름도 집에 들여다 놨는데 갈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매우 밝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 엄마가 저한테 기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 공급받아온 기름인데 딸 덕분에 이제는 기름 걱정도 안 하고 원 없이 기름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에 막 그 행복이 보였어요. 북한의 명절 시기만 되면 공급받은 기름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 많은데 이렇게 명절 때마다 기름을 공급해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매우 운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직장에 들어가려고 뇌물을 쓰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쌀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포장된 기름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동네에 기름 파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기름을 그냥 한 병 주세요 하면 한 병이 500ml였어요. 그래서 늘 기름통은 이렇게 기름에 쫄어 있는데 버리지 않고 계속 리필에 쓰곤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마트에 갔는데 기름들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쫙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의 종류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종류도 많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 포장되어 있어서 진짜 놀라웠어요. 한국에 와서는 기름통을 한 번도 리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기름을 사면은 포장된 기름을 사게 되니까 기름통을 리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기름의 종류가 딱 2가지로만 나눴었거든요. 맑은 기름과 콩기름. 그래서 맑은 기름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식용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기름은 맥주 색깔을 띠는 그런 기름이었는데 기름이 잘 정제되지가 않았나 봐요. 질이 안 좋았어요. 콩기름으로 기름튀김을 하려고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막 이렇게 거품이 일면서 넘쳐나요. 그래서 엄마가 기름튀김을 할 때는 그 콩기름 절반에다가 맑은 기름 절반 이렇게 섞어서 기름튀김을 하셨거든요. 맑은 기름은 잘 정제된 기름이다 보니까 섞으면은 그렇게 기름이 넘쳐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기름튀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곤 했는데 한국에 와서 콩기름을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기름의 시작은 그 맑은 기름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살이 안 찌는 또 올리브유도 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그 올리브유를 사서 먹곤 하는데 참 기름을 볼 때마다 계속 엄마 얼굴이 떠오릅니다. 정말 기름 걱정 없이 기름을 마음껏 써보는 게 소원이셨거든요. 속으로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름을 쓰곤 합니다. 참 기름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기름을 항상 떨구지 않고 잘 먹는 집이다 하면은 정말 잘 사는 집이구나 막 부러워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집에서든 흔하게 기름을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오히려 기름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좀 기름기를 덜 먹으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북한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집들이 많이 쓰는 기초식품이 또 설탕이나 미원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는 미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근데 북한에서는 미원을 매일 먹었어요. 간단하게 인사차림하기에 딱 좋으니까 명절날이라든가 생일날 이럴 때 학생들이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미원은 대부분 수입산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미원도 있었고 중국산 미원도 있었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발화 포장이었어요. 발화 포장이라고 하면은 1kg가 기본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가 따로 없고 그냥 비닐봉지에 1kg 양을 담아서 묶어 넣고 팔 때는 1kg로 팔거나 아니면
아니면 500g만 달라 하면 500g을 따로 달아서 이렇게 다른 봉지에 넣어서 팔곤 했거든요, 장사꾼들이. 근데 한국에 오니까 설탕 또한 흑설탕, 백설탕 500g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탁탁탁 포장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 하얀 거만 보고 이게 설탕인지 미원인지 너무 포장이 예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설탕도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설탕도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푹푹 두고 설탕을 푹푹 사용하고 미온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진짜 잘 사는 집인 거예요. 식량도 매우 어려운 편인데 그 속에서 또 기름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또 무슨 설탕, 미원 이런 걸 먹을 또 여유가 있겠습니까? 참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계시거든요. 정말 한국에 와서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 이런 기초식품에서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월급을 갖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고 최대한 유기농, 천연재료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참 북한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먹어서 건강에 안 좋다면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건강에 안 좋거든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명절 때마다 기름도 공급해줬지만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기초식품도 공급해줬고 엄마가 들여오는 기초식품도 좀 꽤 됐었고 하다 보니까 기초식품 걱정이 많이 해결되기도 했는데 제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한국에 오니까 기초식품 걱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왜 북한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식품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넘쳐나는 기초식품 재료들을 볼 때마다 이 역시도 북한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넘쳐나는 식량과 기초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량의 부족함 때문에, 기초식품의 부족함 때문에 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걱정에서 하루빨리 해방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나민이었습니다.